안녕하세요. 저는 GI 교육원에서 아파트 실전반 강사를 하고 있는 심수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 강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아파트하고 빌라를 물건 검색하고 그리고 시세조사하고 입찰가 선정하고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요즘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님께 배운 내용과 또 제가 경험한 내용을 플러스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떠나가지고 자기만의 시세조사법하고 그리고 조사할 때나 자기가 명도했을 때나 그리고 세 나왔을 때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팁들이 또 교육에서 녹아들면 참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 교육생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물건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소액으로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예 돈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심수영 강사님께서 딱 그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딱 적당한 모델입니다. 네. 우리 심수영 강사님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수강료도 없었죠. 그렇죠. 12개월 할부로. 난 몰랐어. 12개월 할부를 하셨는지.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참. 그렇다는 거는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받고 판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심수영 강사님한테 콜을 했죠. 그렇죠. 네. 억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밀었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요. 그 과정인데 더 큰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시려고 미루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신 강사님의 후배들 교육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본인 투자도 하시죠? 네. 이게 전업입니까? 투잡입니까? 지금은 이현태 대표님의 교육원에만 소속이 되어 있고요. 다른 직장은 다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식품영양과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제가 제빵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조리바이저나 뭐 이런 관리직을 하다가 우연찮게 우리 대표님의 방송을 듣고 경매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요? 신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도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이제 나오셨고 졸업하고 나서도 그 일을 하시면서 부동산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남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 일이 아니라 딴 세상 얘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가 취득을 하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매도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속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경매라는 종목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자면 참 긴데요. 제가 직장에서 직접 일을 해서 버는 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득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재테크는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부동산 재테크를 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 보면은 다 뭐 주식 조금 하고 뭐 투잡으로 뭐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봤는데 부동산으로 제 주변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이 아니라 제 눈높이에서 조금 더 높게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뭐 재테크로 성공해서 돈을 벌든 결국은 부동산을 사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돈을 어떻게 벌든 돈을 벌면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좀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기준에서 바라봤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소득을 만들어낼까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높이에서 조금만 더 높게 봤더니 부동산을 최종적으로는 다들 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돈이 없어도 처음부터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몇 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죠. 구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올랐을 때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부동산을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이게
꼭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계기가 되게 재밌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똑같은 고민을 좀 했는 것 같다. 주위에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가서 전세에서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집 한 채를 사가지고 그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이 집이 좀 오르면은 그거 팔고 평수 넓혀가지고 또 대출을 내가지고 다 원금 상환하면은 그 집이 네 집이다, 이런 원리였거든요. 월급 받아가지고 원금하고 대출이자하고 이렇게 같이 갚으면서 쭉 온다고 생각해보니까 20년이 넘어도 원금이 다 상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은 크는데 원금하고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얘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라 생각하니까 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신강사하고 저하고 찾았는 동기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대표님이랑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와닿기는 했었어요. 아, 그래요? 상담했는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했겠네요. 아니요, 제 상황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아, 제가요?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목적을 물어보셨고, 예.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살짝 머뭇하시더라고요. 신강사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머리에서 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된다고 했죠. 그분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분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서 저도 이거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인드가 준비가 되었어야 됐는데 그걸 장착해 주신 건 맞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 3자의 기분으로 듣는 기분이네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 있죠? 저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결혼 기념일밖에 없습니다. 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회사를 그만두고 강사로 전업을 바꾸셨는데 회사 월급이 작았어요? 회사 월급은 일반 제 나이 또래보다 훨씬 많이 받은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었던 이유가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그 대표님이랑 저랑의 비밀인데 좀 큰 사건 이후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아, 그 사건 이후로? 네네. 그래서 급여가 작은 편은 아니었는데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관도 좀 그렇죠. 틀렸었고. 네.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이 직장을 내가 언젠간 그만둬야 될 텐데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채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제 좀 대표님과 상담도 하고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도전을 했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도. 아,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 처음에 이제 실례되지만 월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 예전에 네. 내가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 더 많아. 맞아요. 그래서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대. 네, 맞아요. 그래, 월급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돈이 없지? 근데 이제 월급이 소득이 높으니까 안 될 거 없다면서 된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하다 그러면 소득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목표점이 있었어요. 저희 기준점이 내가 얼마 이상을 소득을 얻게 되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었는데 예. 그게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의 시간이 적었는 거예요? 없죠. 저희는 전국으로 프랜차이즈를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차 타는 시간이 어마어마했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장점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저 혼자 다닐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차 안에서의 개인적인 시간은 많았지만 정작 내가 현장 가고 입찰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은 좀 부족했겠네요. 네, 많이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점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부동산 경매를 해보니까 저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을 저는 지금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가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내가 여기
올인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훨씬 더 큰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 내 자본금이 크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제 목표치가 도달하면 무조건 전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저한테 선언을 했죠. 솔직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똑같은 고민인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그런데 심수영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투자를 쭉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또 전업으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매력이 있던가요? 이렇게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그냥 두리뭉실함이가 아니라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오히려 제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멘탈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사다 보니까 오히려 강의를 하다 보면 제 멘탈이 잡혀요. 교생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내한테 위로가 되고. 네, 맞습니다. 제 얘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교육생들이 똑같이 하는 고민도 저도 똑같이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교육생한테 제가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분석도 하고 같이 시세조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입찰을 보진 않지만 우리 교육생이 입찰을 보시지만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미 하나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걸 또 낙찰 받으시고 명도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냥 한 건 받은 거예요. 제 물건이 만약에 뭐 10개밖에 없더라도 제가 받은 물건은 진짜 한 100개의 가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교육 사업을 했는지 알겠죠? 네. 진짜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 매력이 또 뭐가 있냐면은 아까 금방 신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혼자 할 때는 외로워요. 네. 어느 순간 내가 정체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매라는 분야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생들의 열정에 의해가지고 제가 또 에너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 강사 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거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경매 시작했는 게 지금까지 한 2년 조금 넘었는 건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여러 물건을 이렇게 취득을 하셨을 건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느낌을 알고 나면 돈을 버는 거는 어렵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그러니까 등기를 올린 집들은 제가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딱 2채만 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2부에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정말 자, 재밌을 겁니다.